안녕하십니까, 시골밥 장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무슨 책이냐? 슈독이라는 책이에요. 슈독이 무슨 책이냐? 짜잔, 한번 보세요. 자, 로고 보이시죠? 나이키의 창업자 필라이트 회장의 자서전입니다. 슈독이라는. 이걸 읽고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슈독이라는 게 뭐냐면 신발의 제조, 판매, 디자인 이런 모든 분야에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슈독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 한 가지 신발에 몰두해서 온 그 일생을 무수한 난관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가지 목표를 이루어서 매진해서 성공시킨 그 신발 장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이키 우리가 알기 대단한 그 회사죠.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필라이트 회장이 처음에 나이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한심한 시작이고 초라한 그 시작이었거든요. 대학생 때 단지 그랬대요. 지금 그 독일에 있는 그 당시 1962년 그때쯤이었는데 독일에 있는 그 카메라 회사들을 서서히 성장하는 일본에서 아주 그 시장을 막 뺏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세계의 그 신발 시장은 아디다스와 퓨마가 양분하고 있었대요. 철저하게 양분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필라이트 회장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에서 오니스카 타이거라는 이 회사가 점점 크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독일의 이 아디다스나 퓨마를 능가하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니스카 타이거라는 회사에 가서 무작정 제가 이 신발을 좀 미국에다 한번 판매를 하겠습니다. 단독적으로 혼자 가서. 그럼 당신 소속이 어디냐? 그냥 문득 그랬대요. 블루리본이라는 회사에 제가 소속돼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0켤레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장에다 갖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니스카 타이거라는 그 일본 그 회사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엔 생소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아식스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아식스로 바뀌었고 줄무늬 4개짜리 아시잖아요. 지금도 근데 아식스 중에 고급품은 오니스카 타이거라는 매장으로 해서 출시를 한대요. 일종의 그 도요타 자동차가 고급 브랜드로 렉서스 론칭해서 하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에서 고급 그 차로 제네시스를 따로 론칭해서 하듯이 오니스카 타이거라는 그 상표도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나 봐요. 아식스의 고급품으로서. 그 당시에는 그냥 오니스카 타이거라는 그 상표였고, 그래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걸 자동차 트렁크에서부터 판매하기 시작해서 현재 나이키가 될 때까지 여정을 이 책에 담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서전들이 그렇잖아요. 성공담이잖아요. 일종의 우리가 그 식당에 관한 책들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성공해서 이러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식인데, 이 책은 페이지 수가 거의 553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 그 중에 514페이지, 한 40페이지 빼고는 이만큼이 다 고생담이에요. 고생담. 이만큼이. 나머지 이만큼이 이제 성공담이고.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책 내용도 웬만하면 나이키 하면 엄청난 성공담이 줄줄이 이어올 것 같지만, 계속 돈과 사람과 분쟁과 법적인 소송과 이거에 얽힌 고생한 얘기예요. 가슴이 답답하도록.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어느 순간 오니스카 타이거 담당자가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죽을 고비를 다해서 그날 10년간 키워놨더니 회사를 넘기라고 한 거예요. 자기네한테 다시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렇게 해서 급조화해서 나이키라는 상표를 부랴부랴 만들고, 이것도 알고 있던 학생한테 디자인해달라고 해서 그 수시라고 하잖아요. 그 나이키 상호
불과 35달러에 그걸 급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이름도 무슨 뭐 디멘션 6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어떻게 질까 하다가 나이키라는 것도 처음엔 딱 마음에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치열한 경합, 막 그 치열한 회의 속에서 또 조금 있으면 물건이 시제품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조급한 시간에서 마음에 크게 들진 않았지만 나이키라는 그 상호와 그 수시 그 나이키 상표를 공장으로 보내서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상표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막 대단해 보이지.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아식스한테 그 모든 걸 뺏기기 전에 빨리 자기네 공장에서 자기네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급조해낸 상표와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오니스카 타이거에서 지분을 넘겨라. 못 넘긴다 해서 나이키로 바꿨더니 이제 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몇천만 달러를 상표권 침해, 계약 위반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오니스카 타이거에서 소송을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도 막 엄청난 고생을 한 얘기가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이겨서 마무리됐지만 그때까지 그 고뇌와 막 힘듦이 막 역력하네요. 여기 보니까 그게 또 한 곱이 넘어갔다 싶었더니 관세청에서 일종의 세금이죠. 2천만 달러 세금이 또 나온 거예요. 그것도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막 로비와 또 그 내부적인 회의와 그런 것들, 그런 또 위험도 넘기고 주거래 은행에서 또 어느 한순간 파산, 더 이상 이제 거래하지 못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에 설비 가게를 했었어요. 저 이제 뭐 옛날에 진짜 20대 때 설비 가게를 했었는데 이게 규모가 커질수록 돈에 대한 압박감은 훨씬 심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보일러를 뭐 한 대 놓을 때랑 10대 놓을 때랑 100대 놓을 때랑은 상황이 완전히 틀려요. 저는 그 물건을 계속 받아와서 계속 뿌리면 거기서는 수급이 바로 안 되죠. 또 저는 그 대리점에다가 그 보일러 가게 또 바로 갖다 줘야죠. 인건비는 갖다 줘야죠. 그 부속값들은 또 계속 쌓이죠. 이런 걸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물론 좀 뭐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규모가 커질수록 나가야 될 인건비, 새로운 사무실 확장 이러면서 계속 돈에 대한 압박감을 받는 거죠. 그 성장이 막 너무 빠르니까 돈에 대한 압박감도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아무리 그 잘 나가는 회사도 순식간에 이게 파멸할 수가 있겠구나. 순식간에 파산할 수가 있겠구나. 또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피자헛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과정 아세요 혹시? 성신재 씨라고 이분이 혈혈단신 그 미국에 가서 피자헛에 가서 단판을 쳐서 우리나라에 들여온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여러 곳이 막 그 피자헛을 접촉을 했는데 피자헛 쪽에서 성신재 이 개인한테 그때 당시 오퍼상이었는데 한국 판매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홀로 단판을 이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필라이트처럼 일본 오니스카 타이거에 가서 미국 판권을 가져온 것처럼 성신재 이 회장 이분도 직접 미국에 가서 피자헛 그 상표권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장을 시켰더니 피자헛에서 우리한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고 우리가 직접 한국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이에요. 그걸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그 돈과 사람과 희생을 많이 해서 이만큼 키워놨는데 어느 순간 그걸 넘기라고 했을 때 필라이트는 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나이키라는 브랜드로 죽자사자 다시 나간 거예요, 이분은. 근데 성신재 씨는 그때 당시 수백억 원을 받고 피자헛한테 한국 판권을 넘겼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이 책 내용하고는 약간 좀 뭐 엇나가는 얘기긴 한데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신재 씨가 수백억 원을 갑자기 지금이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갑자기 수백억 원이 생기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하고 술 마시지? 오늘은 누구하고 놀아야지? 오늘은 또 누구하고 골프를 치지? 맨날 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다시 자신만의 브랜드 성신재 피자를 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망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몇 가지 브랜드를 냈는데 대부분이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서울에 한번 세미나를 갔더니 실패학 강사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전 씁쓸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실망하지 않고 뭔가를 계속 추구를 하시긴 하는데 굉장히 대비됐어요. 이 필라이트라는 분은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브랜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피자헛이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그동안 한국에 닦아놓은 그 어떤 기반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피자 피자 빅토리라든가 아니면 뭐 도레미 피자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 뭐 성신제 피자라든가 지금까지 자기가 닦아놓은 기반으로 자기만의 브랜드로 만약에 정면 승부를 했으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피자헛과 동등한 그러한 피자 왕국을 세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언뜻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이분이 좀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한 모든 그 무수한 역경, 어떤 그 오니스카 타이거와의 그 상표권 분쟁, 관세청과의 그 세금 분쟁, 은행에서 그 대출을 어느 순간 끊었을 때 그걸 어떻게든 또 나중에는 이제 주식 공모로 인해서 대규모 자금을 받으면서 탄탄대로를 현재의 나이키가 되도록 이제 모든 금전적인 그 부분에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이분이 겪어온 그 길이 정말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지금 뭐 오후 3시까지 주문받고 4시에 마감하는 이런 생활을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편안하기는 한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필라이트의 그 열정 말이죠. 성공에 대한 신발 하나만을 믿고 나가는 기계, 의지, 이런 것이 잠을 못 이루게 하네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이 정말 뭐 이렇게 두껍고 하지만, 영화 같고, 놓칠 수 없게 만드는 그 매력이 있네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 책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또 여러분한테 또 얘기하자면,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 나이키. 이러면 고생담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야기가 풀어가는 과정은 자기 동반자들, 와이프, 애들, 자식들, 같이 성공했던 선수들, 결과적으로는 사람에 관한 얘기네요. 이분은 사람을 믿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굉장한 사람들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기에는 약간은 소외되고 좀 처진 사람들, 낙오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한 가지 막 의지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밤새워서 막 신발에 관한 이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밤새워 토론하고 서로 막 멱살잡이라도 하고 그렇게 또 결론을 내고 씩씩거리면서 또 자기 분야에 나가가지고 또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이 필라이트 회장을 정점으로 해서 그 나이키맨들의 그런 얘기입니다. 참 멋지네요. 멋지고 저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가게 작은 시골의 가게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버텨나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또 저를 이끌어 주시는 멘토, 뭐 서울 조선면허계 김기흥 회장님이라든지, 뭐 천안 마실의 또 박노진 대표님이라든지, 또 유튜브 하시는 우리 영자씨의 부엌의 영자님 같은 분들, 주위에 뭐 이런 분들이 또 식사도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사업의 전반적인 얘기도 좀 해주고 또 이러니까 이렇게 또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네요. 이 책을 읽으니까. 열정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시간 내서 나이키 필라이트 회장의 자서전 슈독 한번 읽어보시고, 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필라이트 회장처럼 죽을 때까지 한번 정진해서 한번 나가봅시다. 오늘 나이키 슈독에 관한 이 책 리뷰해드리면서 한번 화이팅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